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 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어떻게 경제적 자유를 얻을 것인가? 경제적 자유 없이 삶의 자유도 없다. SK바이오 투자센터장 이동훈의 투자 수업. 이동훈 지음, 해냄에서 펴낸 책입니다. 프롤로그. 은퇴 후 당신만은 후회하지 않기를. 어떻게 경제적 자유를 얻을 것인가는 재정 독립과 경제적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책입니다. 그간 주변의 선배, 친구, 후배들을 보면서 가졌던 한 가지 궁금증이 집필의 계기가 되었죠. 그 궁금증이란 왜 이들은 자신들의 재정 독립과 경제적 자유에 별 관심이 없을까? 였습니다. 그들은 올바른 가치관을 바탕으로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인생을 성실히 영위하고 자신의 일에 대해 자신감과 자존감을 갖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약 10년 전부터 저는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따금씩 답답함과 불안함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혹은 대학교 동창들을 만나면 항상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전엔 은퇴를 앞둔 선배들이 미래를 걱정하는 모습을 봐도 남의 일처럼 여겨져 잘 체감되지 않았는데 이제 우리가 슬슬 그 나이가 되어가니 그 선배들과 비슷한 걱정을 하게 되더라.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특히 2021년에는 유독 눈에 띄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좋은 회사에서 임원으로 재직하며 소위 잘 나가는 위치에 있다고 여겨졌던 친구들이 갑자기 추풍낙엽처럼 회사를 떠나게 되었다는 게 그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상당수는 재취업의 어려움을 겪을 뿐 아니라 은퇴후를 대비한 경제적 안정장치를 따로 마련해 놓지 않아 난처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점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문제는 50세를 넘긴 지 3, 4년이 된 제 또래에게만 해당되는 것인지 궁금해진 저는 주변의 친한 후배들에게 조심스럽게 넌지시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은퇴라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은퇴할 때를 대비해 재정적으로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거나 혹은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지 등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답들을 여러 사람들로부터 들으면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은퇴 후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그런 마음과 걱정이 있어도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나 로드맵이 거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인지한 뒤부터 저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알고 나면 이런 현상은 고쳐질 수 있을까? 지금의 20대나 30대가 이런 문제점을 미리 알고 대비할 수 있다면 훗날 제 지인들과 같은 상황에 처하지 않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빠졌습니다. 더불어 지난 30년간 한국 및 해외 자본시장의 변화무쌍한 움직임을 반추해봤고 성공적인 투자로 재정적 안정성을 충분히 확보한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무엇보다 저 스스로 지난 30년간 어떻게 투자했고 무슨 실수를 저질렀으며 그것에서 배우고 개선해 나간 점은 무엇인지 등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정리하기 시작한 지 약 5년이 지난 2020년,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코로나19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사실 저는 세계 경제의 버블이 언젠가는 꺼질 것이란 비관론자의 입장이었습니다.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로 미국 및 세계 각국의 중앙정부가 들불처럼 번져가는 금융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양적 완화를 진행하면서 그렇게 발생한 자산 가격 상승을 일종의 버블이라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버블은 언젠가 터질 것이고 그에 따라 자산시장도 폭락할 텐데 그렇다면 지금 나는 매수 포지션을 유지해야 할까? 아니면 현금을 보유하고 있을까? 고민하는 상황에 있었죠. 사람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금융 및 자산시장의 과열 현상이 걱정스러우니 또 하나의 금융위기에 대비하는 편이 좋지 않겠냐는 이야기도 하곤 했습니다. 내생적 변수였든 외생적 변수였든 또 예측했든 예측하지 못했든
코로나19 사태는 자본시장의 전대미문에 충격을 가했습니다. 자산 가격은 폭락하고 시장은 공포감에 휩싸인 것이 2020년 2, 3월의 일이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폭락장이 그다지 오래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10여 년 전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체득한 학습효과 덕분인지 각국 중앙정부는 금융 및 자본시장을 안정시키는 조치를 신속히 진행했습니다. 그 덕에 매우 짧은 시간에 폭락장을 뒤로한 채 이들 시장은 그야말로 눈 깜짝할 사이에 회복했습니다. 2021년 하반기의 자산들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이전의 가격을 회복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 이상을 기록하고 있기도 합니다. 물론 어떤 이들은 이런 상황을 제1차 세계대전 후에 대공황 당시 버금가는 통화량 증가가 야기한 자산 가격의 버블로 판단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이들은 큰 수익을 얻는 데 반해 어떤 이들은 느닷없이 벼락거지라는 허탈하고 자조적인 신조어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며 저는 그간 정리해둔 자료를 바탕으로 책을 집필, 많은 사람들이 재정 독립과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도록 힘써야겠다는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보자면 코로나19 사태와 같이 자산 가격의 큰 변동을 일으키는 상황은 향후에도 발생할 것입니다. 따라서 자본시장의 역사와 속성을 이해하고 자신이 어떠한 투자자인지 냉정히 판단한 뒤 투자에 대한 공부를 장기적으로 해나간다면 그러한 변동 상황에서 투자 수익을 거두어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은 크게 1부 재정 독립과 경제적 자유를 위한 준비와 2부 장기적이고 실제적인 성공 투자 전략으로 구성됩니다. 1부의 목적은 투자라는 큰 그림을 바탕으로 나와 환경에 대한 이해를 키우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자본시장과 투자에 대한 기초적 개념을 다루며 나는 무엇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준비해야 하는가를 살펴볼 것입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여러 투자 대상 중 주식과 부동산, 그리고 사업 분야를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그러나 어떤 주식이 좋고 어떤 부동산이 좋으니 투자하자라는 식의 내용이 아니라 각 투자 대상별 세부 속성은 무엇인지, 또 우리는 어떻게 그 자산을 분석하고 바라볼 것인지를 설명하려 합니다. 재정 독립과 경제적 자유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장기적으로 투자에 성공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의 근육을 어떻게 기르느냐에 이 책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그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 12월 이동훈 1부 재정 독립과 경제적 자유를 위해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1장 30년 후 어떻게 살고 싶은가?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한 선결 조건, 재정 독립. 재무적 관점에서 생각하는 재정 독립은 기본적으로 수익이 지출보다 큰 상태, 즉 내가 버는 돈이 쓰는 돈보다 많아서 통장 잔고가 계속 늘어나는 상태를 칭합니다. 이때 수입은 인플레이션 효과를 고려한 화폐 가치 면에서 일정 수준을 유지할 만큼 충분히 많아야 합니다. 또한 보유 자산을 증가시키고 부채는 줄여나가는 노력을 계속하는 것도 재정 독립의 요건이 됩니다. 즉, 재정 독립의 궁극적인 목표는 부채를 제로로 만들고 자산의 규모를 가능한 한 크게 키우는 것이 되겠죠. 이를 위해서는 평소 불필요한 소비를 지양하고 검소하게 생활함으로써 지출 금액을 줄이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또한 재무적 관점에서 봤을 때 재정 독립에 필요한 자산은 자본자산, 즉 수익을 창출하는 자산입니다. 채권이나 주식, 부동산은 각각 이자와 배당, 임대료와 같은 수익을 만들어내는 자본자산의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본자산에는 이처럼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중 내가 원하는 때에 쉽게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성까지 갖춘 자산이라면 더욱 좋겠죠. 그렇다면 재정 독립이 갖는 사회적 의미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저마다 일을 하면서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일에 대한 생각과 태도는 조금씩 달라서 어떤 이는 자신의 일을 천직으로 여기며 진심으로 사랑하는 데 반해 어떤 이는 마음에 드는 일이 아님에도 어쩔 수 없이 생계를 위해 해나가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이 둘 중 어느 쪽이 재정 독립이라는 개념과 좀 더 가까운 삶으로 여겨지시나요? 제가 생각하는 재정 독립의 사회적 의미는 바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선결 조건입니다. 너무나 하고 싶은 일이 있지만 정작 그 일로는 금전적 수익을 얻을 수 없는 상황을 상상해 볼까요? 현금이나 자산을 충분히 보유한 사람이라면 크게 고민할 필요 없이 기꺼이 그 일을 하는 쪽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러나 보유 자산이 없어 자신의 일로 생계를 해결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돈이 안 되는 그 일을 택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직업의 사전적 의미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계속해서 종사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직과 업의 의미는 서로 다릅니다. 전자가 업무나 직무 등 맡게 된 일이라는 수동적 의미에 가깝다면 후자는 자신이 능동적으로 선택한 일을 의미하죠. 우리가 보다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어느 쪽인지는 독자 여러분도 충분히 아실 것입니다. 이렇게 직과 업을 분리하는 것은 재정 독립이 이루어졌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경제적 이유나 의무감으로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직을 내려놓고 평소 자신이 즐기던 취미를 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선제 요건이 바로 재정 독립과 경제적 자유인 것입니다. 이 둘은 은퇴 후의 편안한 삶에 요구되는 필수 불가결한 조건인과 동시에 자신이 소망하는 삶이나 일을 영위하는 삶을 사는데도 없어서는 안 될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재정 독립은 그런 삶을 위한 일시적 충족 요건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재정 독립을 이루는데 성공했는가의 여부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지속 가능해야 한다는 점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들어 저는 가상화폐 혹은 변동성이 큰 일부 상장 주식에 투자하여 젊은 나이임에도 갑자기 큰 돈을 번 이들을 직간접적으로 많이 보았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마치 세상을 다 얻은 사람처럼 자신감이 넘쳐났고 일부는 나는 지금의 성공에 절대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 더욱 큰 수익을 반드시 창출해내겠다 라는 의지로 이글거리는 눈빛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30년간 자본시장이 거친 여러 사이클을 통해 다양한 투자자의 명망을 직접 경험한 제게 있어 그들은 모래 위에 세워진 누각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과연 그들은 자신들이 획득한 부를 앞으로도 오래도록 지속되게끔 관리하며 키워나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제 답은 부정적입니다. 쉽게 번 돈은 쉽게 나가기 마련입니다. 인간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에 탐욕이 지나치면 무리한 투자를 하기도 하고 과한 공포에 휩싸이면 섣부른 실수도 저지르게 됩니다. 다양한 상황을 깊이 경험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가온 푸는 어찌 보면 신의 시험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더 큰 부를 감내할 자격과 능력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다 라는 의도의 시험 말입니다. 지속 가능한 수준의 재정 독립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뼈를 깎는 경험과 반성, 그리고 연습을 통해 안정적 사고와 행동 패턴을 갖추었을 때에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돈과 인간, 자신의 속성을 파악하기. 지속 가능한 재정 독립을 성취하는 데는 세 가지 핵심 요건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돈의 속성을 이해하는 것, 둘째는 인간의 속성을 이해하는 것, 셋째는 나의 기질을 알고 고쳐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각 요건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돈의 속성을 이해하라. 돈을 학문적으로 표현하면 자본이라고 합니다만 여기서는 직설적으로 돈이라고 칭하겠습니다. 돈은 돈을 필요로 합니다. 돈 놓고 돈 먹기라는 속된 표현이 있죠. 돈을 벌려면 돈을 풀어야 한다는 의미인데 돈은 혼자서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하면 그 대가로 돈을 받거나 내가 돈을 제공하면 그 값어치에 대한 대가가 붙어서 나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무엇인가를 해서 받는 돈은 노동소득이고 돈에 대한 값어치로 받는 돈은 이자나 배당과 같은 투자소득입니다. 즉 돈은 무엇인가에 대한 대가입니다. 우리는 그 돈을 더 많이 만들기 위해서 노동을 하거나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재정 독립과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는 노동과 투자가 동시에 일어나는데 대개는 노동이 먼저 이루어집니다. 노동소득이 어느 정도 모이면 소비하고 남은 돈을 투자해서 투자소득을 얻으니까요. 돈은 항상 대가를 원하는 성격이 있고 그 대가는 시간이 지나면서 또 위험하다는 곳에 사용될수록 커지는 속성을 띱니다. 그리고 그 대가들은 이자, 배당, 자본수익 등과 같은 용어로 표현됩니다.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고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돌려받을 때 그에 대한 대가로 덧붙는 것이 이자입니다. 또 사업을 하는 회사에 돈을 투자하고 이후 수익이 발생하면 그중 나의 지분에 해당하는 만큼으로 받는 대가가 배당이죠. 사람들이 돈에 대해 요구하는 대가의 여러 종류와 특성을 이해하는 것은 곧 돈의 속성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투자자라면 자신이 다루는 대상인 돈에 대한 이해를 반드시 갖춰야 합니다. 돈에 또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절대 혼자가 아니라 그 소유자, 즉 우리와 항상 함께 있다는 점이 그것입니다. 어떤 소유자를 만나느냐에 따라 그 돈의 운명도 달라집니다. 돈을 잘 이해하고 사용하는 소유자들은 그것을 모아 힘을 키우기 위해 회사를 설립하거나 펀드를 만듭니다. 규모의 경제가 이뤄지면 더 좋은 투자처가 나타날 수 있고 돈의 속성을 잘 아는 이들과 머리를 맞대고 투자 결정을 내리면 그 결과가 아무래도 더 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식시장이나 자본시장이 나타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였습니다. 그 결과 돈은 무리를 지어 다니게 됩니다. 이에 대한 유명한 예로는 중동의 오일머니, 서구 투자은행들에 모여있는 유대계 자금, 아시아에 퍼져있는 화교계 자본, 그리고 각국 중앙은행이 조성한 국부 펀드를 들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돈을 성장시키려면 그러한 큰 돈의 무리들이 어디로 어떻게 투자되고 흘러가는지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전 세계 자본시장을 움직이고 기업들의 가치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그 무리들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인간의 속성을 이해하라. 지난 30년간 전 세계에서는 8건 정도의 대규모 금융위기가 발생했습니다. 한국에 직접적 영향을 끼친 것은 그중 절반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르는 것도 있지만 그 8가지를 나열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980년대 초 미국에서 발생한 저축 대부조합, 1989년 미국의 블랙 먼데이에서 시작된 실물 경제 위기, 1994년 페소화의 가치 폭락으로 발생한 멕시코 페소화 위기, 1998년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에서 발생한 외환위기, 2001년 미국 닷컴버블 붕괴로 인한 위기, 2008년 미국의 리먼 브라더스의 부도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 2010년 남유럽에서 시작된 유럽 재정위기, 2015년 중국의 경착륙 위기. 이 목록을 보면 위기가 거의 주기적으로 발생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여러 중요한 원인이 있겠지만 근본적인 것 중 하나는 인간의 속성과 관계가 있습니다. 행동 재무학 분야에서는 욕심과 공포 때문에 발생하는 자산 가격의 과도한 상승과 하락의 사이클이 이런 위기를 주기적으로 일으킨다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욕심이 과해지면 투자가 아닌 투기 수요가 시장에 유입되어 자산 가격이 정상가 이상으로 지나치게 높아지는 것, 또 인간이 느끼는 공포로 인해 자산 가격이 정상가 이하로 지나치게 폭락하는 것이 그 예입니다. 또한 지난 30년간 자산 가격은 비슷한 원인으로 인해 유사한 변동 패턴을 보여왔는데 이는 인간의 속성이 변하지 않는다는 증거에 해당합니다. 다시 말해 앞으로도 자산 가격은 지금까지와 동일한 원인으로 인해 과도하게 위쪽 혹은 아래쪽으로 움직일 것이란 뜻이죠.
때문에 인간의 속성에 대한 깊은 이해는 자본시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올바르게 해석 및 예측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그 외에도 우리 인간에겐 남의 말에 쉽게 현혹되는 팔랑귀 속성, 남이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으면 귀를 기울이지 않는 우매한 속성도 있습니다. 또 떼거리 효과, 즉 자신의 주관에 따라 판단하고 움직이기보다는 주변 사람들의 생각과 말에 영향을 받아 잘못된 의사결정이나 행동을 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홀로 외로운 길을 가는 것이 두렵다 보니 남들을 따라하는 속성은 자본시장 내에서의 자산가격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입니다. 2020년 이후 한국에서 일어난 동학개미, 서학개미 운동이라는 것에도 엄밀히 말하자면 인간의 여러 속성들이 한데 어우러져 빚어진 결과입니다. 집단에 속해야만 마음이 편해지는 속성, 주변의 압박과 시선을 의식하는 속성,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속성은 물론 팔랑귀와 우매함이 동시에 발현되는 점, 이성보다는 욕심과 공포에 더 큰 영향을 받는 점 등이 상호작용을 일으켜 땡땡 운동이라는 큰 흐름을 만들어낸 것이죠. 이렇듯 인간의 속성은 주식시장이라는 작은 무대에서부터 전 세계적 경제 위기라는 큰 무대에 이르기까지 그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투자는 결국 인간이 자본으로 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인간 속성에 대한 이해는 자본에 대한 이해만큼이나 성공적인 투자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입니다. 셋째, 자신의 기질을 알고 수정하라. 투자에 성공한 다양한 사람들을 오랫동안 접해오면서 제게 항상 드는 의문 하나가 있었습니다. 투자를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정말 많습니다. 투자 관련 지식들을 차곡차곡 쌓아갈 뿐 아니라 여러 이론과 실제 사례도 연구하고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과 보고서를 참조하면서 이성적이고 냉철한 투자를 시도하죠. 하지만 모든 이들이 투자의 성공에 큰 수익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내린 결론 중 하나는 투자에 성공하는 사람들에겐 일반인들이 갖지 못한 독특한 기질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이 어떠한 기질을 갖고 있는지 정확히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투자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은 투자에 성공한 사람들의 마음가짐과 같을까요? 다르다면 어떤 점에서 그러할까요? 그들의 모습을 닮으려면 우리는 어떤 노력을 어떻게 기울여야 할까요? 이런 점들을 파악하고 나면 자신이 공부하고 판단한 바에 따라 전략을 세우고 실행함으로써 원하는 규모의 수익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성공한 투자자들이 어떤 기질을 갖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재정 독립을 위한 단계별 접근. 재정 독립을 위한 로드맵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연령대에 따른 실천 전략을 정의한 뒤 실행해 나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전반적인 실천 전략을 두 단계로 나누어 차례대로 해나가는 것입니다. 연령대별 실천 전략. 나이대에 따른 투자 전략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대 투자, 경제, 금융, 산업의 기본적 메커니즘을 학습한다. 30대 소액 투자로 투자 경험을 쌓는다. 40대 이론과 실천의 반복과 비교를 통해 나만의 규칙을 만들어낸다. 50대 삶에서의 성숙함이 더해진 진정한 투자를 시작한다. 60대 증식된 자산을 수학 시점에 매각하여 현실화한다. 이런 전략을 취하고자 할 때 마음에 새겨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무조건 일찍 시작할 것. 둘째는 주변의 시선과 압박에 흔들리지 말고 자신의 주관대로 밀고 나갈 것. 셋째는 작고 단기적인 결과들에 일일일비하지 않고 꾸준히 진행할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만 자신의 투자 신념과 관점을 투자 철학이란 형태로 완성할 수 있습니다. 2단계 실천 전략. 재정 독립을 이루기 위한 전략을
연령대와 상관없이 크게 두 단계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첫 단계의 목표는 재정 독립에 필요한 발돋움을 할 수 있겠다는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그러한 확신의 투자를 실천하고 안정적 부를 이룸으로써 진정한 재정 독립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 두 단계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이륙 가능성에 대한 확신을 갖는 단계. 학습과 훈련을 거듭하며 신념과 자신감을 키워나감. 40대 초중반에 완성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함. 2단계, 투자 경험을 통해 안정적인 경제적 부를 이루는 단계. 1단계에서 쌓은 신념을 바탕으로 투자를 실행하여 과실을 얻음. 일정 규모 이상의 금액을 투자, 수익에서 규모의 경제를 이룸. 직을 넘어 업을 추구해도 무방할 수준의 경제적 부를 축적함. 50대 초반부터 60대 초반에 완성되는 것이 바람직함. 이 두 단계 중 저는 특히 첫 단계의 중요성과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꾸준하고 끊임없는 학습과 훈련으로 이제 곧 날아오를 수 있다는 확신과 자신감이 커지면 그 다음부터는 자신이 원하는 어떤 일도 소신을 갖고 진행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세계적 골프 선수가 방송 인터뷰에서 했던 말이 생각납니다. 드라이버 샷을 잘 치는 비결 중 하나는 내 스윙은 공을 저 멀리 중앙으로 날려보낼 수 있다 라는 확신을 강하게 갖는 것이라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확신이 한순간에 또 쉽게 생길 리 없음은 독자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골프 선수들은 하루에 수천 번의 스윙을 연습한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단계별로 기술을 향상시키며 끊임없이 연습하는 선수라면 자신의 스윙에 대한 자신감도 점차 강해지겠죠. 그와 마찬가지로 단계별 투자 전략에 차근차근 접근하면서 신념과 확신을 키운 다음 그것을 기반으로 꾸준히 실행을 옮길 때 재정 독립을 위한 투자에서의 성공 가능성도 높아질 것입니다. 에필로그. 투자 30년을 생각하라. 투자는 자신이 얼마나 무지한지에 대한 한계를 깨닫고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자신이 모두 알고 있다고 자신한다면 투자가 투기로 변질되는 등 과도한 자신감은 때로 낭패스러운 결과를 불러오기도 하기에 항상 겸손하게 투자에 임해야 합니다. 대박의 꿈을 꾸며 투자를 하거나 근거 없는 루머나 상상의 근거에 이성적 판단을 하지 못할 때의 결과는 참담합니다. 오랫동안 자산을 운용해온 유수의 투자기관이나 투자 규제들은 매년 시장 수익률을 조금 상회하는 수준을 목표로 투자합니다. 또 초대박이나 높은 수익률을 바라지 않고 전략을 세워 지켜나가는 끈기를 발휘합니다. 도박장에서 베팅에 열중하는 사람들은 확률이 자기 편이라 믿고 반복하다 보면 언젠가는 성공할 것이란 생각으로 도박에 임하지만 결국은 패배하고 맙니다. 도박을 하는 사람의 결과는 정해져 있는 셈입니다. 투자는 규칙을 정하고 반복하는 과정에서 수익을 얻는 경기이지 실패할 확률에 인생을 거는 게임이 아닙니다. 투자 전략을 세우고 자신을 훈련시키며 전술적으로 자산을 배분해 나가야 하고 최소한 30년의 기간을 목표로 진행해야 합니다. 지적 자본가나 인적 자본가가 되면 시장을 더 잘 알 수 있고 내게 음으로 양으로 도움을 주는 인적 자원이 천군만마처럼 옆에 있으면 금융 자본이 축적되며 투자 성과가 실현됩니다. 이처럼 여러 상황이 긍정적으로 상호작용을 해나가는 일종의 화학 반응 과정 같은 것이 투자입니다. 한국의 자본시장은 30대가 되기까지 꾸준히 성장해 왔습니다. 이제 성인이 되었으니 혹시 성장판이 닫혀버린 것은 아닌지 우려되기도 했으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산업과 기술의 혁신이 일어나고 국가의 부가 증대되자 자본시장도 다시 업그레이드되어 다양하고 새로운 산업군이 나타나 성장의 모멘텀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투자 영역도 국내에서 해외로 확대되면서 그 범위가 넓어졌고 미국 같은 선진 자본시장에 투자할 기회 역시 많아진과 동시에 신흥성장 시장의 폭발적 성장을 함께할 수 있는 기회도 생겼습니다.
그러면서도 탐욕과 공포라는 기본적 인간 심리의 영향 탓에 자본시장은 5년에서 10년의 주기로 자산 가격의 버블화와 폭락의 사이클을 반복하기도 합니다. 숲 안에서 나무를 보지 않고 숲 바깥에서 큰 그림을 보며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으며 성장하는 자본시장에 투자하면 앞으로의 30년을 같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당시 선조에게 했다는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사옵니다 라는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에게는 앞으로도 30년이라는 시간 그리고 최소 3번의 큰 기회가 남아있사옵니다 라고 할 수 있겠군요. 미리 계획하고 미리 준비하는 투자자라면 앞으로의 할 일도 더욱 더 많아질 것입니다. 당신에겐 계획을 세우고 구조를 짜고 즐길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 2021년 12월 이동훈.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